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좋은 기능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작 제가 쓰는 건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알게 된 몇 가지 기능들 덕분에 이제는 스마트폰이 정말 든든한 생활 도우미가 되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런 숨겨진 보물 같은 기능들입니다. 특별한 앱을 새로 깔거나 어려운 설정을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음악을 끊김없이 들으실 수 있고 집에서는 잠금 해제도 자동으로 되며 실수로 지운 글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작은 글씨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을 위한 해결책도 있고요. 이런 기능들을 알고 나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이런 기능이 있었다면 진작 써볼 걸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스마트폰 생활이 훨씬 편안해질 5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좋아하는 음악이나 설교, 강의를 듣고 계시다가 잠깐 다른 일을 하려고 화면을 끄는 순간 소리가 뚝 끊어져 버리는 일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참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특히 산책하실 때나 집안일 하실 때처럼 손을 자유롭게 쓰고 싶은데 계속 화면을 켜두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유튜브 같은 동영상 앱들이 원래 화면을 보면서 영상을 시청하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면이 꺼지면 자동으로 재생도 멈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얼마 전에 68세 김순자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시는데 평소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걷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주머니에 넣으면 화면이 꺼지면서 음악도 함께 멈춰버리는 거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에 들고 다니셨는데 그러다 보니 팔도 아프고 넘어질까봐 걱정도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바로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를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인터넷으로 음악을 듣는다는 게 뭔가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삼성 인터넷 앱을 열고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평소처럼 원하는 음악을 재생하신 다음 설정에서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만 켜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날 김순자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하다면서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어도 찬송가가 계속 나와서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양손이 자유로워져서 산책하면서 간단한 체조도 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몇 주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아예 자신만의 찬송가 재생 목록까지 만들어서 매일 다른 곡들을 들으며 산책을 즐기고 계셨어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려면 먼저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삼성 스마트폰에는 기본으로 깔려 있지만 혹시 없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삼성 인터넷을 열고 설정 메뉴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고급 기능을 찾아보시면 백그라운드 재생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이걸 켜주시기만 하면 준비 완료입니다. 이제 삼성 인터넷으로 유튜브에 접속해서 평소처럼 음악이나 강의를 재생해 보세요. 그 상태에서 화면을 끄거나 다른 앱으로 이동해도 소리가 계속 나올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처음 시도해 보실 때는 집에서 와이파이에 연결된 상태에서 테스트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야 데이터 걱정 없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자주 듣는 음악이나 강의가 있으시다면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으로 저장해 두세요. 그러면 매번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재생 목록만 켜면 연속으로 들으실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다 보면 하루에도 몇십 번씩 잠금을 해제하게 되죠. 외출할 때는 보안을 위해서 당연히 잠금이 필요하지만 집에 계실 때까지 매번 지문을 찍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번거로우실 텐데요. 특히 손가락 관절이 불편하시거나 지문이 잘 인식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정말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는 스마트폰의 보안 시스템이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집이든 밖이든 모두 똑같은 상황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 항상 잠금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스마트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똑똑한 기능이 숨어 있어요. 72세 박영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몇 년 전 손목 수술을 받으신 후로 지문 인식이 잘 되지 않아서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4자리 숫자 정도야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하다 보니 손가락도 아프고 실수로 틀리는 경우도 자주 생겼어요. 특히 급하게 전화를 받아야 할 때 잠금 해제에 실패해서 놓치는 일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드님이 찾아와서 스마트록이라는 기능을 설정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도 몰랐고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써보니 정말 신세계였다고 하셨어요. 집안에서는 잠금이 자동으로 풀려서 스마트폰을 들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외출했을 때였습니다. 집을 벗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다시 잠금이 활성화되어서 보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박영호님은 이제 집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편해졌고 급한 전화도 놓치지 않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몇 달 사용해 보신 후에는 가족들에게도 이 기능을 추천하셨을 정도였어요. 이 기능은 스마트록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장소라고 부르는데 설정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설정 앱을 열고 보안 또는 잠금 화면과 보안이라는 메뉴를 찾아보세요. 거기서 스마트록이나 신뢰할 수 있는 장소라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사용 중인 잠금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한번 해주셔야 해요. 인증이 끝나면 신뢰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집 주소를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직접 주소를 입력하셔도 되고 현재 위치를 자동으로 감지하게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설정하신다면 자동 감지를 사용하시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설정이 완료되면 반드시 테스트해 보세요. 집 밖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왔을 때 정말로 자동 해제가 되는지 그리고 나갔을 때는 다시 잠기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범위가 너무 넓게 설정되어서 집 앞 도로에서도 풀린다면 범위를 좀 더 좁혀주시면 됩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사시는 경우라면 모든 분들 스마트폰에 이 기능을 설정해 드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집안에서는 누구나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려고 길게 글을 쓰시다가 실수로 모든 내용이 사라진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의 그 허탈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특히 중요한 내용을 정성스럽게 작성했다가 한순간에 날려버리면 다시 쓸 엄두가 나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짧게 대충 써서 보내거나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글을 쓰는 도중에 실수로 전체 선택이 되어서 새로 입력한 글자가 기존 내용을 덮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뒤로 가기 버튼을 잘못 눌러서 입력창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전화가 와서 받고 나니 작성 중이던 글이 모두 지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실수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더욱 속상하기도 하죠. 65세 이화자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소 멀리 살고 있는 손자에게 자주 긴 메시지를 보내시는 편이었어요. 손자의 근황을 묻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면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히 길고 정성스러운 메시지를 작성하고 계셨어요. 손자가 새 직장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려의 말씀과 함께 어렸을 때 에피소드도 넣어서 따뜻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거의 1시간 가까이 공들여서 작성하신 긴 글이었는데 마지막에 오타를 수정하려다가 실수로 전체가 선택되면서 모든 내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공들인 글을 다시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기에는 손자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그때 마침 옆에 있던 조카분이 도와주셨어요. 입력창에서 두 손가락을 나란히 놓고 왼쪽으로 쓸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으셨지만 막상 해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라졌던 그 긴 글이 고스란히 다시 나타난 거예요. 마치 마법을 본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이화자님은 그 후로 이 기능을 여러 번 테스트해 보셨어요. 일부러 글을 지워보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복구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심하고 긴 글을 작성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세요. 혹시 실수로 지워져도 되돌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쓰실 수 있게 된 거죠. 이 기능은 삼성 키보드의 제스처 기능인데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문자나 카카오톡 등에서 글을 입력하는 화면에서 두 손가락을 화면에 나란히 대고 왼쪽으로 쓸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지워진 내용이 다시 복구돼요. 다만 이 기능이 작동하려면 기본 키보드가 삼성 키보드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동작을 해봤는데 작동하지 않는다면 키보드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설정에서 일반 관리, 그 다음 언어 및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기본 키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 키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글을 작성하실 때는 이런 복구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정말 중요한 내용은 중간중간 메모장에도 복사해서 저장해 두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나 각종 서류들을 가족에게 보내야 할 때 사진으로 찍어 보내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막상 찍어보면 글자가 기울어져 있거나 흐릿하게 나와서 읽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시죠? 또는 외국어로 된 뉴스나 자료를 보고 싶은데 번역기를 따로 써야 해서 번거로우신 적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폰 화면의 글씨나 버튼들이 너무 작아서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 문서를 깔끔하게 스캔하기 어려운 이유부터 생각해보면 일반 카메라는 사진을 찍기 위해 만들어진 거라서 문서를 스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손으로 들고 찍다 보면 각도가 기울어지기 쉽고 조명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거나 글자가 흐릿하게 나오는 거죠. 번역의 경우에는 별도의 앱을 실행해서 사진을 찍고 번역 결과를 기다려야 하니 과정이 복잡하고요. 70세 정혜남님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당뇨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는데 매번 검사 결과지를 받으시면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드님께 보내드리곤 하셨어요. 아드님이 의료진이라서 결과를 같이 보면서 상담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휴대폰으로 찍은 서류 사진이 늘 흐리고 기울어져서 아드님이 읽기 어려워하셨다는 거였어요. 정혜남님은 처음에는 이게 자신의 손이 떨려서 그런 줄 알고 삼각대까지 사서 써보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왔죠. 그러던 중에 스마트폰에 문서 스캔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시도해봤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다고 하세요. 마치 복사기로 복사한 것처럼 반듯하고 깔끔하게 스캔이 되는 거였어요. 그 후로는 병원 서류뿐만 아니라 각종 고지서나 계약서 같은 중요한 문서들도 모두 이 기능으로 스캔해서 보관하고 계세요. 아드님도 이제는 내용을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어서 더 정확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74세 윤미경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미국에 살고 있는 손녀와 자주 영상 통화를 하시는데 손녀가 현지 뉴스나 유용한 정보들을 영어로 보내주곤 했어요. 하지만 영어를 읽는 게 쉽지 않아서 항상 손녀에게 번역을 부탁해야 했죠. 그런데 번역 기능을 알게 된 후로는 손녀가 보내준 자료들을 바로바로 읽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 요즘은 손녀와 함께 같은 영어 기사를 읽고 화상통화로 토론도 하신다고 해요. 윤미경님이 번역 기능으로 내용을 이해하시고 손녀는 원문으로 읽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소통 방식을 찾게 되어서 손녀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기뻐하고 계세요. 문서 스캔 기능은 카메라 앱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카메라를 켜신 다음 화면 상단이나 측면에 있는 설정 메뉴를 보시면 문서나 스캔이라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이걸 선택하고 문서를 비추면 자동으로 문서의 경계를 인식해서 반듯하게 스캔해 줍니다. 스캔이 끝나면 바로 갤러리에 저장되어서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볼 수 있어요. 번역 기능도 마찬가지로 카메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 아이콘을 찾아서 누르시면 카메라로 비춘 외국어 텍스트가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바뀌어서 보여요. 신문이나 책, 간판 등 어떤 것이든 비춰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쉬운 모드도 있어요.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나 접근성 메뉴를 찾아보시면 쉬운 모드나 간편 모드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이걸 켜면 홈 화면의 아이콘들이 커지고 글씨 크기도 자동으로 조정되어서 훨씬 보기 편해집니다. 이런 기능들을 하나씩 써보시면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활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셔도 며칠만 사용하시면 없어서는 안 될 기능들이 될 거예요. 약봉지의 복용법이나 신문의 작은 글씨, 제품 라벨의 성분 표시 같은 것들을 읽으실 때 어려움을 겪으신 적 많으시죠? 돋보기를 항상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읽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중요한 정보인 경우가 많으니까 정말 난감하실 거예요. 특히 약 복용 시간이나 주의사항 같은 건 정확히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읽기 어려우시면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안 때문이에요. 가까운 거리의 작은 글씨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없이 읽을 수 있었던 글씨들도 이제는 흐릿하게 보이거나 아예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안경을 쓰고 계신 분들도 근거리용 돋보기가 따로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77세 최성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혈압약과 당뇨약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약봉지에 적힌 복용법을 정확히 읽는 게 늘 어려웠어요. 특히 식전에 먹어야 하는 약과 식후에 먹어야 하는 약이 따로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약봉지의 글씨가 너무 작아서 매번 가족에게 부탁해서 읽어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상황에서 약을 복용해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평소보다 글씨가 더 작게 느껴져서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하세요. 잘못 복용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날은 아예 약을 먹지 않고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결책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게 바로 스마트폰의 돋보기 기능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막상 써보니 정말 놀라웠다고 하세요. 약봉지를 화면에 비추니까 글씨가 몇 배로 커져서 또렷하게 보이는 거였어요. 그것도 그냥 크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색깔도 선명해져서 읽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최성자님은 이제 약 복용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이 기능을 활용하고 계세요.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제품의 유통기한이나 성분을 확인할 때도 쓰시고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표를 볼 때도 사용하세요. 심지어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볼 때도 돋보기 기능으로 가격과 메뉴를 정확히 확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유용한 건 확대된 화면을 사진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약봉지의 복용법을 돋보기로 확대해서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두면 나중에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거든요. 가족들에게 공유해서 함께 확인할 수도 있고요. 돋보기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설정에서 접근성이나 편의 기능 메뉴를 찾아보세요. 거기서 시각 또는 시력 관련 항목을 들어가시면 돋보기나 확대경이라는 기능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활성화하면 화면 구석에 작은 사람 모양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작은 글씨를 읽고 싶을 때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카메라가 켜지면서 돋보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읽고 싶은 부분에 카메라를 향하시면 자동으로 확대되어서 화면에 나타나요. 확대 배율도 조정할 수 있어서 자신에게 가장 편한 크기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기능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구글 어시스턴트에게 돋보기 켜달라고 음성으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실행되어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약을 드시기 전에는 항상 돋보기로 복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확대된 상태에서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다시 찾아볼 때도 편리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기능들은 어떠셨나요? 유튜브 음악을 끊김없이 들으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는 편리함, 실수로 지운 글을 되살리는 신기한 기능, 문서를 깔끔하게 스캔하고 외국어를 번역하는 방법, 그리고 작은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는 돋보기까지 모두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이미 들어있는 기능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익숙해지시면 이 기능들 없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편리함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스마트폰이 어렵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스마트폰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여러 불편함들을 해결해주는 정말 고마운 도구예요. 중요한 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아는 것이고 그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배우는 거죠. 오늘 배운 기능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혹시 설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배우다 보면 가족 간의 소통도 더욱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용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테니까요. 함께 나누면 모두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생활이 더욱 풍성하고 편안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